칼리오페 공화국은 계엄령이 선포된 위기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었다. 거리에는 군인들이 배치되고 언론은 통제되었으며 국민들은 숨죽이며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있었다. 이런 혼란스러운 시기, 대통령 레온 하크의 옆에는 한때 화류계에서 이름을 날렸던 여인 세라 노엘이 있었다. 세라 노엘은 어린 시절 가난 속에서 자랐다. 그녀의 미모와 재능은 남다른 것이었지만 삶은 그녀에게 가혹했다. 생계를 위해 선택한 길이 화류계였고 그곳에서 그녀는 독보적인 존재가 되었다. 정치인, 재벌가, 군 관계자들 사이에서 그녀의 이름은 은밀하게 회자되었고 결국 그녀는 당시 유력 정치인이었던 레온 하크를 만나 그의 곁에 서게 되었다. 그러나 세라 노엘은 단순한 퍼스트레이디가 아니었다. 그녀는 레온 하크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온갖 불법과 음모를 서슴지 않았다. 선거 조작을 감행하고 정적을 협박과 뇌물로 제거했으며 방산 비리에 개입해 군 고위층을 포섭했다. 그녀는 막대한 정치 자금을 은닉하며 세금을 포탈하고 자신의 세력을 구축하기 위해 불법 인사 청탁까지 감행했다. 그녀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다. 결국 그녀의 계획은 성공했고 레온 하크는 대통령 자리에 올랐다. 퍼스트레이디가 된 세라 노엘은 더욱 대담해졌다. 그녀는 경호처를 마음대로 부려먹었으며 심지어 경호실장과 은밀한 관계를 맺었다. 호화로운 파티를 열며 국고를 유용해 사치스러운 생활을 이어갔다. 대통령궁의 비밀방에서는 경호원들과의 은밀한 술자리가 밤마다 벌어졌다. 그녀는 스스로를 국가의 실질적 지도자로 여겼고 심지어 내각회의에도 개입하며 자신이 직접 권력을 행사하는 듯 행동했다. 그녀는 자신의 사람들을 요직에 앉혔다. 자신에게 충성하는 관료들에게 특혜를 주고 반대하는 자들은 가차없이 제거했다. 언론은 그녀의 손아귀에 있었고 반대파들은 하나둘씩 사라졌다. 그러나 그녀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대통령 레온 하크는 점점 그녀를 부담스러워했다. 그녀가 국가 운영에 개입하는 정도가 심해지면서 두 사람 사이의 균열이 커져갔다. 그녀는 점점 더 과감한 결정을 내렸다. 방산 비리를 통해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했고 이를 이용해 해외로 돈을 빼돌렸다. 고급 보석과 명품, 해외 저택을 사들이며 그녀의 사치스러운 생활은 도를 넘었다. 그러나 그녀의 호화로운 삶은 국민들에게 서서히 알려지기 시작했다. 경호실과의 불륜, 비밀 별장에서의 파티, 대통령 몰래 자신만의 조직을 만든다는 소문이 돌면서 그녀를 향한 시선은 날카로워졌다. 그러던 어느 날 레온 하크는 그녀를 제거하기로 결심했다. 정부는 그녀를 희생양으로 삼아 정권의 부패를 감추려 했다. 검찰은 그녀의 불법 행위들을 하나둘씩 공개했고 결국 그녀는 체포되었다. 법정에서 그녀는 여전히 당당한 모습이었다. 그러나 판결은 가혹했다. 나는 이 나라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제 방식대로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이용당했고 버려졌습니다. 그녀는 징역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수감되었다. 한때 국가의 퍼스트레이디였던 그녀는 이제 차가운 감방에서 홀로 남겨졌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여전히 푸르렀고 그녀는 자신이 지나온 길을 곱씹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러나 그녀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감옥에서도 그녀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녀는 결코 무너지지 않았다. 언젠가 다시 무대 위로 돌아올 날을 기다리며 그녀는 차가운 감방 속에서 조용히 웃었다.